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보장 내용이 적힌 증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서랍 속에 넣어두고는 다시는 꺼내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자, 분명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보장을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보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갑상선 보장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여성 CI 보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증권 꺼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완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정범이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메시지도 지금부터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100세까지 보장되는 암보험 가입 방법, 그중에서도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은 걱정이신 갑상선암을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드립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내가 암보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갖고 있는 암보험이 일반암인지, 유사암인지, 고액암인지, 그리고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시청자님께서는 제일 두려운 질병이 어떤 거이실까요? 암, 치매. 네, 저는 치매가 제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환자 본인은 행복하다고 하니 그 다음인 암이 두려운데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폐암이셨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고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였는데 정기검진 중에 봤더니 위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씀이 이 암은 아마 끝까지 계속 함께 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요즘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무조건 제일 두려운 질병이긴 하죠. 왜냐? 사망이 1이기 때문인데요. 암 환자의 3명 중에 2명이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반대로 말을 하면 3명 중에 1명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암이 사망의 1위입니다. 암이 두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암은 첫 번째 암과 그리고 두 번째 암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암은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재발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연도별 갑상선암에 대한 진료 인원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남성분들도 요즘은 갑상선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부동의 1위로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은 언제 제일 많이 걸리는 걸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20대부터는 별로 얼마 안 되지만 30대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갑상선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안과 밖의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목이 부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목이 부으면 당연히 침도 안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의사가 말씀하십니다. 갑상선이 좀 많이 부었네요. 검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결절이 있으신 거예요. 이 갑상선 결절로 인해서 이 결과가 양성이면 다행이지만 악성인 경우는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은 증상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의 악성 결절, 작은 혹으로 인해서 갑상선 암을 우리가 많이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내가 목이 부어서 병원을 갔을 뿐인데 의사가 갑상선 암입니다 하면 너무 후회가 막심하겠죠. 진작에 내가 갑상선 암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당황하지 않을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만약 그 안에 갑상선 암은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흔히들 착한 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완치율이 높고 또 생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재발률 또한 많이 있는데요. 갑상선이 재발이 되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소재발, 갑상선이 있던 부위에 다시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림프를 타고 재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부 림프절에서 발견되는 재발암,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격전이암입니다. 갑상선은 가벼운 유사암이지만 이 유사암이 폐나 또 뇌, 뼈, 간으로 만약 전이가 된다면 심각한 고해감 일반암이 되겠죠. 그러면 내 보험에서 갑상선 암은 얼마나 보장을 받는지 한번 증권을 함께 꺼내서 보시겠습니다. 갑상선 암보험을 만약 2007년 이전에 준비하셨다면 갑상선 암이 소외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는 갑상선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상에 원발암을 이제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발암으로 인해서 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보상이 좀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2011년 4월입니다. 2011년 4월에 약관이 전편적으로 암보험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의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약관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처음 걸린 암이 갑상선 암이었다면 얘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도 원발암 기준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리고 19년이 궁금하시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암이 원발암 기준이라는 부분이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암이 잘 전이가 되는 부위를 보겠습니다. 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가 있죠. 하지만 갑상선 암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뼈, 간, 폐,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뼈 같은 경우는 고해감이라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죠. 내가 정말 아파서 증상이 나타나서 갈 때는 4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암의 끝은 폐암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치료비 또한 6천만 원이 넘는 부분이고요.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갑상선 암에 혹시나 진단을 받으신다면 1mm다 하면은 1,0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2mm 이상, T1이 2mm 이상이 된다면 1,0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해서 갑상선 암 2기부터는 4천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완치가 됐는데 나중에 원격으로 폐나 뇌, 그 밖의 장기에 전이가 됐다고 하면 갑상선 및 기타 피부암의 전이암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걸린 암이 갑상선암이 아닙니다. 위암이나 자궁암이면 1,00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내 몸에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또 재발을 하는 경우, 그러면 1년마다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재진단 암에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은 재진단비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여성분들은 이에 따른 전이 됐을 때, 재발됐을 때 이 3,000만 원 준비하시는 보장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험료를 보시겠습니다. 20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하실 수는 있지만요. 20세 분들은 남자, 여성분들 다 그 3만 원대고요. 30대 분들도 4만 원대.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40대, 50대 분들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만 원, 5만 원대입니다. 이 보장은 일반암이 1,000만 원 있고 유사암 1,000만 원 있고 그거에 따른 전이암 3,000만 원, 그리고 내 몸에 암이 있는 한 1년마다 1,000만 원 받는 조건의 보장이 30년만 납입을 하신다면 100세까지 쭉 암에 대한 보장은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장은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10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및 아니면 기타 피부암의 전이암으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돼 있으시고요. 만약 내 몸에 1년마다 암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대는 2,0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진단은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은 뭐든지 1년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을 처음에 받으셨다 하지만 1mm다 하시면 1,000만 원인 거고요. 만약 증상이 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게 이상이라고 하시면 총 4,000만 원 보장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보장은 암 이외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간질환, 신장질환에 혹시나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80%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면 암 이외의 질병에도 납입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진단이라는 암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내 몸에 암이 있는 한, 만약 없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발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준비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암에 또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휴가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서랍 안에 있는 내 증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내 보장은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연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성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은요, 이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암보험 하나씩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가 가진 암보험의 범위가 이 갑상선 전이암이 보장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딱 한 회사에서만 출시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암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갑상선 전이암이 보장되는 오늘 소개해드린 증권 한번 꼭 좀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준비가 돼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암보험뿐만 아니라 3대 진단비의 각종 특약들까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성군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과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예. S사의 여성 시대라는 보험을 휴가 가실 때 좀 기분 좋으시라고 로또 같은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정말 극찬을 주셨던 증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고 여성 시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이 또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것도 그런 보험이 아니냐고 문의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보시고 또 비슷한 거로 착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보험을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방송 잘 보시고요. 정확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가져오신 증권 이름이 어떤 걸까요? 자, 오늘은 K사의 여성 CI 보험입니다. 여성이라는 글자가 그렇죠. 들어있네요. 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시대랑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보험은 말 그대로 CI 보험입니다. 앞에 여성자가 붙은 것은 이제 중간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어떠한 특약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앞에 여성이 붙은 거고요. 이 보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성시대 보험이랑은 전혀 다른 보험이니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를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분은 K사의 여성 CI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 연도는 2016년도에 가입하시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나이는 74년생이니까 올해 한 48세 정도 되셨죠. 그러니까 한 45세 때 가입하셨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생명보험 회사의 증권을 갖고 나올 때는 항상 말씀드렸던 이 사망시 수익자 부분을 좀 보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주계약이라든가 특약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왜 지난주 보험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약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특약이 네. 있으시죠?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볼 때 여기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3년 갱신이 눈에 띄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분이 지금 45살에 가입을 하셨고 현재 48살이신데 3년 갱신이면 이 특약이 80세까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20년이 아니라 80세까지 계속해서 인상하는 거로 내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 일단 이 전체적인 이 장에서는 예. 한번 좀 고려해 보지 않을까 이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 번은 갱신이 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도 네. 유지를 하시려면은 계속해서 3년마다 갱신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갱신이 예. 되면서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80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예. 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약에 대해서는 좀 보겠는데 먼저 주보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주보험 즉 사망을 하게 되면 7천만 원이 나오고요. 30년 나오면서 보험료가 16만 8천 원이에요. 이분이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 있는데 예. 이 주보험에 16만 8천 원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네, 거의 대부분 한 70%의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러면 16만 8천 원을 내면서 어떤 가치가 있으면 괜찮겠죠. 예. 자, 그러면 주계약 보험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면은요. 일단 사망보험금이 일단 기본이 지급이 되고요. 이 보험은 CI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밑에 진단급여 부분을 보시면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과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가 발생을 하시면 기본 보험료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77은 49, 4,900만 원을 진단급여금으로 지급을 하고 예. 나머지는 사망을 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대할 때 선지급을 받고 맞습니다. 나머지가 사망 보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대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CI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드리니까 CI 보험 하면 다 나쁜 줄 알고 계세요. 정확히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3가지로 크게 나눠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예. 일반적인 암과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중대한 암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대한 암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를 하고 그 악성 종양세포가 주위의 정상적인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종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CI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악성 종양세포면 일단 코드가 C 코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C 코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종양세포가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침윤하거나 또는 파괴를 해가지고 예. 번지는 어떤 상황을 벌어줘야지만 CI 보험이 지급이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CI 보험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분쟁을 하고 소송이 많이 하다가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한 진단 시 악성 종양세포는 기본적으로 정상세포를 침윤하거나 파괴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꼭 파괴를 안 했더라도 일단 일반적인 암을 갖고 계신 어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이런 이 CI 진단금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CI 보험을 갖고 있어도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CI 진단금은 거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유사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받겠지만 일반적인 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또 두 번째. 또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뭐 그 전문적인 용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신경학적 결손에 의해서 25%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예. 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뇌질환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잘 해가지고 25%의 후유장애가 걸리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CI 보험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예.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뭐 뇌출혈 정도면 아마 이거를 좀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 그 뇌경색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그 CI 진단금이 안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예.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또 어떤 경우냐면 예. 다른 거 다 표시하고요. 비가역적으로 괴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말 그대로 비가역적인 괴사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장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도 영구적인 어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CI 보험 중에서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CI 보험 중에서는 암은 거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사실은 받기가 일반적인 뇌졸중이나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과는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되십니다.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좀 좁다고 말씀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기본적으로 중대한 질병 CI는 무조건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듣다 보면 그래 CI 보험만 갖고 있어도 좀 큰 병에 걸리면은 뭐 받기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지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20만 원을 노는데 그 대부분의 16만 8천 원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차라리 이 16만 8천 원에 대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일반적인 거로 좀 나눠서 하셨다라고 하면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CI 보험의 좀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중대한 질병 중에서 어느 한 것이 먼저 걸린 것만 지급하면 이거는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고 급성심경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CI 보험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어떠한 그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뭐 특약들이나 다른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그럼 이제 보시면요, 이 보험이 여성 CI 보험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이 보험이 왜 여성 CI냐라는 게 여기 여성 보장 특약이 있네요. 여성 보장 특약이 있네. 그럼 여성 보장 특약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 여성 생식기 암의 진단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유방 절제라든가 또 보존수술 급여금으로 5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중증 루푸스 여성들한테 이 루푸스 병이 간혹 걸리거든요. 예. 그런 그 신염 및 또 중증 재성불량성 빈혈 이런 것들에 대해 만약에 진단을 받으시면
2천만 원을 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금도 한 2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좀 특이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특약으로 좀 해놨습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이름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됐네요. 이제 그 보험금이 2,8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800원인 보험금으로 이거를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CI 보장 특약이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이 이제 두 번째 CI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CI 보험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걸렸을 때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약도 탑재가 돼 있다는 거를 좀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암 진단 특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CI 보험에서는 일단 중대한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암 진단 특약을 또 따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특약이 어떤 게 한번 볼까요? 여기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됐을 때는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유병암 또는 전립선암은 제외되지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CI 보험에 걸려서 중대한 암에 해당이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일반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보완적인 측면을 좀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해놓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제자리암, 대장전망량 진단비용이 200만 원이 나가고 또 경계성이나 갑상선 진단금도 400만 원이 나간다는 거를 특약으로 이렇게 좀 보장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질병 특약이 있는데요. 2대 질병은 바로 그 뇌치료나 급성신경에서 여기서는 중대한이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CI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지만 혹시 못 받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약에 그런 보완을 해놓았다는 측면에서는 그 준비를 하실 때는 좀 잘 놓으셨다고 제가 볼 수가 예.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바로 많은 부분이 거기에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생존 담보로서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이 많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여기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빨간 글씨를 보면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 및 부담보 면책 기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예. 보면 위 12지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기간 부담보, 또 신장 같은 경우는 5년 부담보, 또 요추나 천거리라든가 이런 데 3년 부담보 이렇게 부담보 조건에 걸려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병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으면 네. 보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생각해 볼 분들이 뭐냐.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혹시 이걸 해지 안 하고 딱 가입을 하랬더니 거절을 한다거나 또는 부담보 조건이 더 강화가 된다거나 예. 또 할증이 걸린다거나 이런 여러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일단은 그 보험료가 일단 내시는 보험료 대비 너무 사망과 CI 보험에 너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좀 낮추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 보험을 그냥 전체를 그 해지하시고 다른 그 건강보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려고 하시면 반드시 먼저 그 옮겨 가야 되는 그 보험회사의 심사를 보고 결과를 보신 다음에 이 보험에 대한 조절을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갱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담보들이 갱신형 담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담보가 80세까지 계속 가셔야 되는데 계속 인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내셔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앞으로 그 혹시 그 옮기시거나 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갱신형 담보를 좀 준비하시는 거로 제가 권해드리고요. 또 아까 반드시 해야 될 게 보험을 만약 변경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부담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가는 어떠한 그런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다 따셔서 절대로 현재 상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면은 옮겨 타시고 만약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 있는 보험들을 좀 감액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이 보험도 결코 나쁜 보험이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문 전문가님과 함께 K사의 여성 CI 보험을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여성시대 건강보험과는 전혀 다른 CI 보험이었는데요. 지금 뭐 48세 여성분이시니까 당장 이 보장들이 좀 필요해지는 시기인데 일반암이나 일부 여성 특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보장받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CI 보험 좀 걱정되신다고 절대로 함부로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해지를 하셨다가 병력이 있으면은요, 보험 가입이 좀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전화, 문자 주시고요. 보험에 있어서 고민 있으시거나 좀 점검 받고 싶은 분들까지 많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상담 네. 도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아, 예, 저는 25세 아들을 둔 50대 주부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2년 전에 예. 폐암 수술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들이 보험을 좀 어떻게 폭넓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예. 네,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너무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편분이 아프셨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추가적인 가족력이나 또 따로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건 없으시고요? 예. 네, 이 부분은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보니까 네. 뭐 여러 개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신경 써서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각각 네. 좀 여기저기 저렴한 곳에서 좀 실속 있게 가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 대부분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 네, 지금 그럼. 우체국에서 예. 그래서 갱신이 좀 짧은 것 같고 해서 갱신 부분도 예, 좀 예. 걱정이 되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중반이신 아드님 증권 보내주셨네요. 2016년도에 MG 새마을금고 베스트 운전자 보험 1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자, 우체국에서는 안전벨트 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에버리지 상해실비 보험과 우리 가족 안보험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93,000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함께 보시죠. 자, 남편이 폐암 병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의 보험을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갱신되는 부분도 좀 걱정이라고 하시고요. 이은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그 가족력도 있으시고 또 아들 네. 보험에 대해서 이제 건강 걱정이 되셔갖고 전화 연락 주셨는데요. 지금 네, 다섯 건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네. 거래 은행에서 아마도 이렇게 조금씩 가입을 해두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네. 이제 MG 새마을금고에 운전자 보험이 한 건 있으시고요. 그 나머지 네 네. 건은 모두 다 우체국 보험으로 가지고 계세요. 일단 먼저 주요 보장 내용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우체국 보험부터 한번 보시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은 지금 주요 보장 내용이 2번 통원 이렇게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계시고 보험료가 되게 저렴한 만큼 보장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체국 건강보험 보시면 38,100원에 지금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암 진단금이 지금 1,000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25세 지금 남성 청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38,100원에 그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 조금 비싼 편, 많이 비싼 편이죠. 100세 만기라고 보면.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만기 환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보험료를 만기에 환급을 받으신다는 내용이신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젊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아들이 가입을 해두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만기에 환급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기에 내가 낸 돈 다 찾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뭐 괜찮아요 하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만기라고 하면은 납입 기간이 아니라 보장 기간이죠. 납입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납입 기간이 끝나면은 이 만기 환급금을 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만기는 100세 만기의 이 주 보험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건데 그 25세 남성이시니까 75년 뒤에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5년 뒤에 이 돈을 환급받는 게 정말 의미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우체국, 또 에버리지 상해 실비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상해 보험이 주계약으로 되어 있고 밑에 특약사항으로 실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계세요. 상해 보험에도 여기에도 또 입원 통원비가 또 있으시고 질병 재해 사망이 또 2,500만 원 같이 있으면서 예전 실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보시면 18,100원이에요.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이 실비는 계속 갱신이 되겠죠. 실비는. 네. 근데 주계약에 대해서 재해 사망 2,500만 원과 제2번 상해 통원 이게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실비 보험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 우리 가족 안보험 한번 보시면은 13,800원에 3천만 원 진단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13,800원에 3천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를 보시면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예, 갱신. 20대 청년에게 갱신 위험합니다. 별로. 정말 여러 번 갱신이 되겠네요. 네, 여러 번 너무 오랫동안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13,800원에 3천만 원 이렇게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좀 저렴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 두셨을 수 있는데 예,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Z 새마을금고에 운전자 보험 있으세요. 운전자 보험 보시면 이제 운전자 실손하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같이 들어져 있으세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가입 시기 대비해서 교통사고 벌금이 4천만 원이나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시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9천만 원이나 지금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예전 거는 되게 좀 소액으로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좀 크게 가입이 되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가족 일상생활 그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갱신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갱신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10년 만기,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금액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담보 내용들을 일단 쭉 살펴보시면 보험은 5개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금도 93,800원으로 저렴하게 갖고 계시고 담보 내용도 정말 이게 너무 부족하네요. 가족력 대비해서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해보험으로 지금 실비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운전자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더 든든한 보장으로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2가지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점과 생명보험사의 장점을 좀 살려서 일단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5세시면은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네. 일반 성인 보험에는 일반 암에 걸려야지 납입 면제가 되지만 유사암에만 걸려도 납입 면제가 가능한 그 어린이 보험에 25세 청년 가입이 가능하세요. 가입이 가능하실 때 이때 어린이 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진단 내용을 보면 암 진단금에 6천만 원까지 지금 들어가지죠. 어른 성인 보험이라면은 한 5천, 3천 이렇게 해도 금액이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지금 1억까지도 20세 미만이면 1억까지도 어린이 보험 가능하세요. 근데 2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 담보 금액이 들어갑니다. 유사암 3천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는 1년마다 지급이 되는 재진단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진단비가 나가는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3대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반서성 치료비 500만 원, 그리고 뇌 쪽 2대 질병도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뇌, 심장 해서 각각 3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에서 이렇게 상해 수술비까지 쭉 이렇게 든든하게 좀 보장을 해봤어요. 근데 가족력이 있으세요.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 보장은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시는 편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보험하고 3대 질병을 따로 좀 생명보험사 플랜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장점 같은 경우는 주계약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그 김성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CI 보험 여성 CI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여성이 붙으면 주계약 안에 여성 질환이 막 이렇게 보장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종합건강으로 해서 그 주계약 안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4천만 원씩 나가는 이 주계약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암 진단금이나 암 진단금이 1억 정도 이상 진단금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 쪽 뇌혈관이나 허혈선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 3천만 원이 되어 있지만 밑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발전이 돼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된다면 여기서 다시 4천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9천만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시는 게 추가 비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한 15만 원 정도 추가가 되신다면 정말 한 1억 가까이 되는 보장을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정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추가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예, 우리 아드님 증권이요. MG 새마을금고 운전자 보험이랑요. 우체국 실비 빼고는요. 아쉽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비갱신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어린이 보험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생명보험사 상품까지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은 장점만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 부분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든든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아드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나중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보와 손보에서 조합해서 준비해보고 싶거나 보험료 좀 저렴해서 가입은 했는데 갱신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걱정이신 분들도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도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491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2년 전에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일본과의 문제로 향후 주가도 불투명한데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좀 걱정 섞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김성근 전문가님,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이 투자 형태의 변액연금 부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참 걱정 많아지겠습니다. 맞아요. 뭐 일본 걱정, 나라 걱정, 내 변액보험 걱정. 예.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자, 우리가 그 상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은행과 또 증권사와 또 보험사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장기라는 상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는 장기라고 하면 3년 정도 가는 거를 한 장기로 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장기로 봅니다. 1년 이상.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은 거의 10년 이상을 다 장기로 보거든요. 특히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가입을 하고 20년, 30년 후에 내가 거기에 혜택을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제가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때가 우리나라가 몇 번 있었어요. 제일 우리가 누구든지 아는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300포인트였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35,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년이 지난 현재에 지금 우리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부단하기 전환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그냥 가만히 놓고 있다라더라도 그 많은 힘들다. 그때 IMF 나왔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망한다고 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갔고요. 또 금융위기가 2010년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그때 1000포인트였어요.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어떠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펀드를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예. 자, 펀드 변경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까지 들어갔던 내용은 그냥 내비두고요. 앞으로 들어갈 어떠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펀드를 좀 변경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채권형 펀드에 좀 많이 좀 치중을 두고
투자형 주식형 펀드는 좀 비중을 낮추고 이런 거는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펀드까지도 변경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해를 드린 거는 현재에 지금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내 가치가 떨어졌지만 반대로 투입이 되는 싼 주식을 지금 살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10년, 20년에 많은 내 좌수를 확보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상품이고 앞으로 20, 30년 후에 혜택을 보실 거니까 들어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들어가는 어떤 투자금만 좀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조금 변경하시는 거 고려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 현 시세대로 좀 가신다라고 하면 외려 한 20, 30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20년, 30년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액연금 꾸준히 유지하시고요. 펀드 변경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받으시고 신중히 결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시죠. 자, 403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수술비 보험을 가입한 지 5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탈장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이거 수술비 청구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은희 전문가님,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가입하고 나서 생각지 않게 수술을 이제 받게 되신 거예요. 예. 근데 혹시 면책 기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신 것 같으세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도 네.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요. 1년 이내 50% 내지는 2년 이내 50% 그 이후에 이제 100% 지급되는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지 5개월이 됐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최근에 지금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 같으면 50% 면책 기간 아무것도 안 나가는 면책 기간이 아니고요. 가입한 날로부터 시점에서 1년 안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0% 지급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5개월 전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최근 상품이세요. 예. 최근에는 면책 기간이 없이 100% 지급이 되는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진단금은 면책 기간이 있지만은요, 최근에 출시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13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차 CT 촬영으로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 그리고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10일 후에 다시 CT 촬영을 하니까 엄지손가락의 손허리뼈도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재촬영을 했더니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김성훈 전문가님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나올 때마다 주면은 좋겠죠.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보시면 이런 골절 사고라든가 이런 게 보면 동일 사건에는 한 번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는데 아마 넘으시다가 팔을 이렇게 집으셨던가 했는데 가장 그때 당시 아픈 부분만 아마 체크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또 어디 엄지손가락이 또 아프다? 또 보니까 여기도 했네요. 이렇게 될 경우는 기존에 먼저 지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동일 사건 아닙니까? 동일 사건에는 가장 높은 거를 하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에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치료비가 골절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나가고요. 또 골절 수술비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동일 사건에는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서 아쉽지만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될게네요. 네, 아쉽네요. 골절 진단비는 이미 지급을 받으셨다면 한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에만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10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암보험에 다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입 가능한 암보험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은희 전문가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네. 예전에는 암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받으시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도 간편암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셨어요. 325 간편암이라고 해서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그다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에 진단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셨는데요. 최근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3년 전이시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좀 들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안
안 되셨던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5를 안 보는 상품이 나왔어요. 예, 3개월하고 2년 이내에만 보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아니시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나 진단이 없으셨다면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역으로 5년만 보는 초간편 보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상해 사고가 지금 났어요. 상해가 나서 잠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잠깐 일주일 정도 해서 보험에 대한 지금 니즈가 생겨서 좀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보험사의 문을 두들겨 보니까 입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네. 또 5만 보는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암보험 정말 최근에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암 진단 5년 지나고부터 가능은 했는데 요즘에는 이 조건을 보지 않는 암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열어놓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